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3일 밤 9시 28분입니다.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정상회의에서 아주 멋진 연설을 하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이어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달아 열면서 대한민국의 안보, 자유세계와의 결속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뉴스거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윤 대통령이 한 연설 내용이 너무나 좋습니다. 요컨대 국제 질서를 위반하는 러시아,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경고를 보냈습니다. 확실하게 대한민국이 자유세계의 편에 서 있다 하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참 기분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얼굴 표정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전에 미국에서 네바다주에서 민주당 상원 의원 후보가 막판에 역전승으로 당선됨으로써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상원의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다수당입니다. 다수당 위치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원도 근소한 차이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긴 되지만은 너무나 그 의석수가 근소해가지고 독단적으로 의회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요컨대 이번 중간선거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될 줄 알았더니 거꾸로 트럼프와 공화당에 대한 심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 오늘이 2020년에 당선된 이후에 제일 기분 좋은 날일 겁니다. 정치인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 그것도 역전승으로 이기는 것,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어버리고 사실상 이번 중간선거에서 대승한 그 기분을 가지고 영세회담을 했으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의 연설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입장을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 영내의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며 힘에 의한 형상 변경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분명히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동시에 러시아와 북한을 겨냥한 거죠.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한 이런 단호한 입장 천명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1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해가지고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것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니까 무게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미얀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다시 꽃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인도 태평양을 추구한다.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영토 분쟁이 벌리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남중국해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이 완전히 중국을 겨냥한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한 구상에 따라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구현하기 위해서 개방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영내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라고 했고요. 한국은 디지털 혁신 모범 국가로서 아세안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기후변화 대응, 보건 역량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의 기업 외교를 대폭 확대해 나감으로써 상생과 공유의 가치를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아주 우리가 디지털 강국으로서 지도국이 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상당히 듣기도 기분 좋고 우리가 국제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분야가 바로 이런 최첨단 기술 분야라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요약하면은 원칙을 천명한 겁니다. 결국 지금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몇 개 나라가 있다면은 그 필두에 북한이 있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있고 여기 하나 더 보태면은 이란이 있습니다. 또 이들을 편드는 정치 세력이 있죠. 대한민국에서는 이들을 편드는 정치 세력이 바로 문재명 세력이죠. 그러나 우물안 개구리고 이런 국제 무대에 나가면은 문재명이 갖고 있는 대북관이라든지 그게 얼마나 저 뒤쳐져 있는지를 본인들도 이미 깨달았고 한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한미일 합동훈련을 비판하면서 왜 일본을 끌어들이느냐 하는 한 몇백 년 전 이야기를 계속 임진왜란 직후나 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 안보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한시름 들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무리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국제 규범을 지키자. 분쟁이 있더라도 그것은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자.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또 국제 규범,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자. 이거 아닙니까? 특히 미얀마의 인권 탄압을 지적한 것이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권 탄압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미얀마 요 5개 나라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 짤막한 연설을 통해서 이 5나라에 대한 명쾌한 우리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역시 자유세계 편에 서 있고 그것은 진실, 정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것이고 법치, 국내적으로도 법치고 국제적으로도 국제법 규범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자. 그렇게 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드렸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에 이겨가지고 기분이 좋으니까 이 정상회담도 상당히 활기를 띠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